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싶습니다. 손등의 피부는 예전보다 얇아졌고 눈가의 주름은 나도 모르게 깊어졌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예전엔 한 번에 뛰어오르던 계단도 이제는 숨을 고르며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하고 싶었던 일들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많아집니다. 하지 못한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보내버린 시간들. 그런데 우리가 후회만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어제보다 더 소중합니다. 80세, 90세가 된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파도를 넘어 고래처럼 깊고 지혜롭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방법. 고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고래백세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오늘은 80세가 넘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10가지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100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비교는 불행을 부릅니다. 행복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죠.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넌 왜 친구보다 점수가 낮니?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이라던데. 너는 도대체 뭐 했니?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청년기에는 직장과 연봉을 비교했습니다. 어디 취직했어? 연봉은 얼마나 받아? 동기들은 벌써 집을 샀다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내가 얼마나 자상한지, 누구네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아이를 낳으면 자녀의 성적을 비교합니다. 옆집 아이는 명문대에 갔다는데 우리 애는 뭐 하고 있지? 누구네는 자식이 효도한다는데 우리 애는 연락도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이루지 못했을까? 내 또래 친구들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누구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는 걸까? 비교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남이 아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타든 누군가 더 넓은 집에서 살든 연금을 더 많이 받든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나의 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끝없이 비교하는 걸까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져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월 100만 원으로도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가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경쟁했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동료들과 비교했습니다.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 남들보다 더 비싼 차.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했구나. 그리고 그는 비로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비교를 멈추세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으세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무작정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사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 언젠가 필요할 테니 절대 낭비하면 안 된다. 노년에 가난하면 비참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더 늦게까지 남아 일했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소비를 줄였으며 젊었을 때 사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심지어 여행 한 번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새로운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정작 잘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 결과 평생을 아껴 살다가 정작 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일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노후에는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아껴두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두려워하며 쥐고 살면 그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지켜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쥐고만 있다 보면 결국 그 돈은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수도 있고 국가의 세금으로 일부가 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주인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 잘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살고 싶었던 곳에서 살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그 순간순간이 내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렇게 써야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절히 사용하고 누리세요. 돈은 단순히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아껴온 그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배우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면 지금 드세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온 세월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선물을 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 우리는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돈을 쓰려고 하면 늦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하세요. 그 순간순간이 가장 값진 인생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기대지 마세요.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날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뭐든 해주리라.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꿈을 밀었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으며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조차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더 늦게까지 일했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자식이 성공하면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겠지?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부모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 자식도 자신의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것입니다. 부모가 삶의 무게를 견뎠던 것처럼 이제 자식도 같은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 길수록 그 허전함은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라면 자녀의 독립도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녀가 아닌 내 삶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자식도 나를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힘든 모습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외롭게 자신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은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내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근육을 지키세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나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까요? 누군가는 100세까지 살지만 75세부터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고 누군가 음식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갈 수도 없었고, 좋아하는 곳을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젊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100세까지 살지는 못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 밥을 먹고 자신의 발로 걸으며 원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20년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노년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근육에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우리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회복이 느려지고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대가 되면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줄어든 근육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다면 그것이 행복한 노후일까요? 진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나는 돈을 모을 시간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다.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한다고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그 중에서도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노년보험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도 예방됩니다. 즉,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우리가 병원비를 줄이고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 움직이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움직이세요. 반드시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씩 제자리에서 걷기,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5번부터 시작하기, 양손으로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 지금보다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운동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모으듯 우리의 건강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0년 후 운동을 시작하길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근육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기다리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의 파도를 넘어 고래처럼 깊고 지혜롭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방법.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도 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쳐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주인은 결국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 고래처럼 깊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진짜 노후입니다. 100세 고래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백세고래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친구에게, 혹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